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다각도의 시선 엿보는 시간입니다. 마켓인사이드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을 가장 불안케 하는 것이 왜 글로벌 증시는 잘 가는데 우리 증시는 이렇게 못 가냐, 이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를 좀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될까요? 저희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1분기 기업 실적이 여전히 지금 현재 기대감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여전히 동력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뱅가드 이슈라든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수급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3가지 요소가 곧바로 해소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엔화가 그다음에 2013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회복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엔화 약세 기조 그리고 원화 강세 기조, 물론 속도는 좀 둔화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에 의해서 추가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엔달러 환율이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오늘 지금 BOJ가 통화정책회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결과문에서는 이미 지금 외신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일본 정부하고 일본은행이 2%로 올리기로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BOJ가 인플레 목표치를 2%로 변경하면 제가 보기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1분기 내에 엔달러 환율이 95엔에서 97엔까지 여기서 지금 현재 3%에서 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번 조치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엔화를 곧바로 계속해서 약세로 몰고 가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보면 95엔대 이상에서는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95엔대 갈 때까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그 이후가 되면 좀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기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한 90엔대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인데 95엔대라고 하자면은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 하향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동차 주요 업체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반대,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예상치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이미 부진이 예상이 됐고 가격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지만, 문제가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여전히 원화 강세라든지 IT 업종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4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그나마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 속하는 업종군들이 음식료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화학, IT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IT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지금 어닝에 대한 논란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상보다 좀 회복 속도가 좀 느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핸드셋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IT 업종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은, 물론 가격 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겠지만, 경기 변수도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실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은 실적이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작년도 3분기 정도가 저점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4분기 이후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강세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다소 좀 느려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모멘텀들은 작년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부가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도 3월이나 4월 중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은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 측면에서 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수급에 대한 우려를 꼽아주셨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자면은 뱅가드 펀드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실제로 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그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기대치가 좀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네. 예상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뱅가드 이슈가 당초 예상에서는 별다른 큰 영향력은 없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에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잔고가 여전히 지금 현재 높은 상황에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관점에서 시장이 그 부분이 어떻게 청산이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국가부채 한도와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축소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그 진도가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일 거라고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일방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연기금의 매수만으로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좀 옮겨가는 것이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현재 안전자산 쪽에서 자금이 머물러 있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 펀드에서는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 여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금 외에 기대할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수급이라든지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G2의 경기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해외의 투자 환경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생각한 것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은 지금 현재 고용 부분이라든지 주택 시장에서의 회복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제조업 지수하고 GDP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한 많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그와 동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수급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좀 잡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 부분이라든지 수급 부분에 대한 우려만 조기에 좀 가닥을 잡혀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동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제시를 해주셨는데 업종별로 보자면 그나마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금융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를 지금 대안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주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주가 좀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안도랠리 성격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금융주는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는 점점 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주가 미국 금융주를 추세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소간에 좀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주하고 동시에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와 같은 내수주들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 다소간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을 좀 약간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요. 환율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면 곧바로 경기 관련주로 시장의 전략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잠깐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금융주 이 투자 환경은 어떻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소폭 반등에 그치는 것인지 많이들 더욱더 자세한 내용 궁금해하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